자, 맨해튼 현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날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양한 금융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좀 혼재가 됐었어요.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요. 예, 좀 혼재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우선 골드만삭스는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3분기에 분기 수익이 약 36억 불 정도. 이게 주당 순이익으로 따지면 9.68불입니다. 매출은 107억 불을 상회했고요. 이게 근데 2019년 3Q, 그러니까 지난 3분기와 비교했을 때 지난 3분기 수익은 18억 불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이번 분기는 36억 불이니까 거의 2배고요. 또 주당 순이익도 따라서 지난 3분기는 4.79달러였는데 이번 분기는 9.68달러니까 거의 2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선 트레이딩 피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 트레이딩 피가 45억 불을 상회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9%가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14억 불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0%가 증가한 겁니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이런 트레이딩 피나 인베스트먼트 뱅킹 부분에서의 수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의 규모도 작죠. 이제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작습니다. 9월 말 현재 대출 규모가 약 1,120억 불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JP모건하고 비교해보면 JP모건의 대출의 규모는 같은 기간, 같은 시점에서 1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폴트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컨슈머 뱅킹들에 비해서 낮다. 그래서 그래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위험도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만큼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월가에서는 이제 많이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아간 기업들의 디폴트 위험도 그때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또 그때에 비교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패닉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패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금융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그때와 비교해서 그때는 뱅크런도 일부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따라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만큼 금융시장이나 이 자본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또 어제 이제 JP모건의 분기 순이익도 전기 대비 이 2배가 증가한 그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고무적인 그런 발표가 나왔고요. 또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두 개 은행,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 동기 대비를 해보면 약 16%가 감소한 것이라서 지난 2분기 저점을 찍었을 때보다는 물론 상향했지만 아직도 작년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다. 웰스파고도 마찬가지죠. 수익은 지난 분기 대비 확실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은 여전히 56%가 감소한 수준이라서 이렇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렇게 코퍼레이트 뱅킹이나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보다 리테일 뱅킹, 컨슈머 뱅킹이 주로 이렇게 강점이 있는 포션이 큰 은행들은 여전히 작년 수준보다는 아직 올라오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JP모건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딩 수익도 많이 나고 또 IB 수익도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좋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을 더 많이 취급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익이 안 좋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본 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모두 저점 대비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스스로 트레이딩 수익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 부분도 사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컨슈머 뱅킹이 아닌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다음에 코퍼레이트 뱅킹이 주력 사업인 그 은행들에 있어서는 올해가
뭐 팬데믹의 영향 충격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해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증권도 많이 발행하고 그다음에 데트 리파이낸싱도 많이 있었죠. 따라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언더라이팅 피나 여러 가지 자문 수수료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수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들의 수익 개선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맨해튼 현지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 테크 기업들은 올해 이제 뭐 유례 없이 좋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이런 기업들이 맨하튼의 사무실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맨하튼은 사실은 뭐 사무실 공간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기업들이 이제 맨하튼을 떠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빅테크 공룡들은 맨하튼에서 이제 그 공간을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현재 맨해튼 지역에 있는 직원들 그 수가 있는데 그 직원들 수의 3배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확보한 것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기업들은 떠나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공간을 늘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오피스 빌딩을 계약한 것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적극적으로 이 맨하튼에서 그 거점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글과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뉴욕시 내에 이제 코퍼레이트 캠퍼스라고 하죠.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무 공간이나 교육 공간, 그 외에 이제 고객 서비스 같은를 위한 그런 공간들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향후 이 팬데믹이 지나갔을 때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사전적인 포석을 계속 놓고 있다. 이런 분석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맨해튼 현지에서 이정호 국제금융 전문가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